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유적지는 경주에 있는 장항리사지입니다. 호암산 동쪽 깊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기록이 남지 않아 그냥 동네 이름인 장항리사지로 부릅니다. 인적이 드물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연구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절터지요. 지금 이곳에는 탑 2기와 작은 금당터, 불상을 안치했던 작은 석조대자만 남아있는데요. 모두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사리를 노린 도굴꾼들이 야암을 틈타 이곳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 수법도 무척이나 악질적인 게 광산에서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석탑과 석불이라도 폭탄의 위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탑이 있던 곳은 지반이 약하여 계곡 아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탑에 새겨진 일부 조각들은 계곡물에 오랫동안 잠겨버렸고 추가적인 조각의 훼손이 진행되었습니다. 장항리 사진은 이런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었죠. 도굴된 지 6년이 지난 후 일본인 건축사학자 후지시마 가이치로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1932년에는 서탑이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탑은 복원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모아두는데 그쳤죠. 당시 함께 수습된 석불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보존 처리 끝에 경주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반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하던 쌍탑으로 추정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층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 석탑은 3층 구조가 일반적인데 왜 장항리 사지 석탑은 5층일까요? 그것은 절터가 좁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뒷면은 경사진 산지입니다. 나무가 심겨진 이 공간들이 전부 경사지죠. 나무가 없는 이 부분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절을 지을 공간치고는 꽤나 협소한 편이죠. 그리고 고대인들은 절을 세울 때 불상만큼 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불상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던 조선시대엔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사리신앙의 영향이 컸던 이 시절은 달랐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백제나 신라의 절터에 석탑이 꼭 있는 걸 보면 절에는 탑이 필수라는 인식이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탑은 금당에 비해 크지는 않아도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항리 사지는 터가 매우 좁은 탓에 탑의 너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대신 높이를 5층으로 늘렸습니다. 탑의 부피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대신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탑의 유용은 금당에 밀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반된 양식의 조각입니다. 서탑은 1층 몸돌에 금강 역사상을, 훼손이 심각한 동탑도 1층 몸돌에 금강 역사상을 새겼죠. 두 탑의 금강 역사상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서탑의 역사상은 연꽃을 밟고 있는데 반해 동탑은 바위덩어리 위에 서 있죠. 뿐만 아니라 서탑의 역사상은 전반적인 옷자락과 근육의 묘사가 역동적인 데 비해 동탑의 역사상은 상대적으로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서탑의 조각이 뛰어나고 동탑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동탑과 서탑을 조각한 장인들이 달랐고 서로 다른 양식이 존재하던 8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이 탑의 조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탑의 옆에는 조그마한 금당터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만 이곳의 터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금당터의 중심에는 커다란 석조대자가 남아있는데요. 역시 가운데를 보니 금이 간 상태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도굴범들이 석굴까지 건드린 거죠. 불상 밑에도 사리를 봉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폭약을 터뜨린 겁니다. 불상은 현재에도 3m에 달합니다. 하반신이 멀쩡했다면 4m 이상은 되었을 것이고 1.13m인 대자까지 고려하면 5m 이상의 대불이었을 겁니다. 만약 온전했다면 석굴암 본전불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석굴을 바치고 있는 대좌도 볼만한데요. 특히 아래에는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신장과 사자를 조각했죠. 이들은 부처님을 호위하고 위엄을 보이려는 목적에서 조각되었는데요. 대부분 폭파로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사자 한 마리가 남아서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녀석 부처님을 호위하지 않고 춤을 추는군요. 부처님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이렇게 농땡이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다른 탑이나 왕릉을 지키는 사자들이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시절이 태평성대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외적도 안 쳐들어오고 나라도 잘 돌아가니 저렇게 춤추며 놀아도 별 문제가 없던 8세기 중후반 무렵의 신라 상황을 말해주는 조각이 아닐런지요. 참고로 이 시기는 김대성이 석굴암을 창건했던 신라 문화의 절정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자상 상당한 파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큰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고려 상형청자 전시입니다. 상형청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청자를 말하는데요. 그 사물이라는 게 참외나 새처럼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동식물이 될 수도 있고 용처럼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회화가 별로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시 고려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역사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상형청자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